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하루를 정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끈하게 해드릴 매튜 온천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오늘도 불온도 잘 맞춰놨습니다. 저는 평소에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냐고요? 전혀요. 책을 하나만 주시면 웬만한 수면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서점에 있는 장난감, 퍼즐, 음향기기 등 책을 제외한 모든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점에 왔으니까 책은 한번 펴봐야겠지 하는 마음으로 꼭 들르는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동화책 코너입니다. 뭔가 제 정신연령과 비슷해서 그런지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너무나 귀여운 일러스트,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색칠을 도저히 뿌려치지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동화책들 중에서도 제가 갈 때마다 집어드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크스 피스터의 무지개 물고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물고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거기다가 일반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비닐 하나하나가 천으로 정성스럽게 붙어져 있고 만질 때마다 바사삭 바사삭 소리가 나면서 괜히 마음이 고요해지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살 할 때 기억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책에서는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인 무지개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부러워하죠. 평소처럼 그녀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헤엄을 치던 무지개 물고기는 어느 자그마한 물고기의 간절한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저 반짝이는 비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요. 그녀의 아름다움의 상징을 아무 대가 없이 달라고 하는 물고기의 어이가 없었던 무지개 물고기는 버럭 화를 내며 자그마한 물고기를 저 멀리 쫓아내죠. 하지만 이 소식은 다른 물고기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물고기들은 그녀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지만 드넓은 바다에 홀로 남은 무지개 물고기는 외로움에 고통받죠. 고민을 하며 힘없이 헤엄치던 그녀는 마을의 가장 어르신인 문어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문어 할머니는 다가오는 이들에게 반짝이는 그녀의 비늘을 나눠주라는 조언을 남기고 새까만 먹물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깊은 고민 끝에 무지개 물고기는 자신의 비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자 그녀 곁에는 물고기들이 하나둘씩 곁에 머물기 시작했고 그녀 또한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하나하나 비늘을 나눠주다 보니 그녀에게는 은빛 비늘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그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수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미소를 얼굴에 품고 무지개 물고기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 이 동화책을 읽으면 흐뭇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여태까지 내 주변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지개 물고기가 하나 남은 은빛 비늘을 간직하며 다른 물고기들과 행복히 웃는데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겠지만 나를 위해 지켜야 하는 나만의 비늘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분들이 기억 속 도서관에 고이 보관하고 있는 애착 동화가 한 권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군대를 막 전역하고 저는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어 리딩 선생님으로 근무했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학생들보다 동화책을 더 좋아하다 보니 제 사리사욕을 채우며 행복하게 근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직장은 없다고 해서 그럴까요? 아무리 동화책을 좋아하는 저이지만 모든 책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책들 사이에서 학생들은 유난히 한 권의 책을 매일 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 책을 볼 때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은 바로 알빈 슈워츠의 깜깜한 방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무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공포 이야기 책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제 초등학교 시절 문방구에서 팔았던 빨간 마스크의 책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깜깜한 방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7개의 괴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를 가장 섬뜩하게 한 이야기인 초록 리본의 소녀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제니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소 특이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초록색 리본을 항상 목에 두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리본이 없는 그녀의 모습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그녀에게 자연스레 사랑이 찾아왔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소중한 추억을 그녀의 소꿉친구인 알프레드와 함께 만들어가죠. 알프레드는 제니에게 줄곧 초록 리본을 벗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보여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매번 상황을 모면하는데요. 그들의 사랑은 계속됐고 결혼까지 하며 운명적인 사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제니는 그녀의 결혼식에서도 초록색 리본을 풀지 않았고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죠. 알프레드는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고 결혼까지 한 사이에 비밀을 감추는 그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별 수 없다 생각하며 그녀와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데요. 제니가 아프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버립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알프레드와 함께하게 된 제니는 그에게 말을 꺼내죠. 이제 내 리본을 풀어줄래?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알프레드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풉니다.
그러자 제니의 머리는 몸에서 분리되고 바닥에 나뒹굴며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너무 섬뜩해서 팟캐스트를 종료하시려는 거 아니죠? 걱정 마세요.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아이들과 읽었을 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책 내용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이 이야기들을 들은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계속 읽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과연 저 아이들을 순수하다 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된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은 공포에 찬 저의 표정을 더 재미있게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짓궂은 아이들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운이 넘치는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풀이 죽은 상태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들어와서 매튜쌤, 오늘 수학학원에서 많이 혼났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거나 오늘 단어 시험에서 너무 많이 틀려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재미있는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며 기운이 없어도 내가 이 학생 하나는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제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수십 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도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놀드 노벨 작가의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입니다. 책에는 누가 등장했을까요? 바로 개구리와 두꺼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시리즈에서는 개구리와 두꺼비의 우정을 주 테마로 그들의 일상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티격태격 싸우거나 속고 속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보다는 가슴 한켠을 따스하게 해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편지인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는 어느 날 집 앞에 앉아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그를 찾는 이는 없었고 슬픔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매일 두꺼비의 집에 놀러가 그를 위로하던 개구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 펄쩍 뛰어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고는 우체국에 일하는 달팽이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최대한 빨리 두꺼비 집에 찾아가 편지를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는 곧바로 두꺼비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평소처럼 편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침대에 푹 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개구리는 두꺼비에게 두꺼봐, 밖에 나가서 편지 기다리자 라고 말하지만 두꺼비는 어차피 안 올 게 뻔한데 내가 왜 기다려 라고 하며 계속 거부를 하죠. 결국 개구리는 자신이 두꺼비에게 편지를 보내놨다는 사실을 이실직고 합니다. 두꺼비는 궁금한 표정으로 되려 물어봅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냐는 거였죠. 개구리는 이에 너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적었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두꺼비는 이에 너무나 행복해하며 자신의 침대에서 나와 개구리와 함께 편지를 기다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달팽이 덕에 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작가 아놀드 노벨은 대학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감정은 다른 점보다 닮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종종 서로가 얼마나 닮았나 보다는 어떻게 다른가를 두고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손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개구리와 두꺼비를 읽으며 느꼈던 감정이 제 아이들이 느꼈던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감정 역시 저희들과 똑같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의 일로 힘들어 한다면 사소한 일들처럼 보여도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 하시면서요. 아마 미소로 가득 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개구리와 두꺼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포근해지셨나요? 그럼 저랑 똑같으시네요.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주제로 해서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포근한 내용이 아니었나요? 다음에도 노곤노곤하게 해드릴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고 계시다면 좋은 일로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마무리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매튜였습니다.